호박이 넝쿨채에 들어와서 아주 귀한 분들이 거물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빈집에 소가 들어왔는데 소가 보통 소가 아니고 황금 송아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두 번이나 카피라이터 하셨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카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철 카피라이터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물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다른 그분은 제가 소개하기로 했는데 네. 안 오셔가지고 중간에 툭 들어 네. 특히해서 이제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 이런 명카피들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위한 카피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그 카피의 어떤 연장선?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만큼 소중한 게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 나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슬로건으로 올리면 건배수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제대로 던져놓으면 갖고 노는 건 이제 시민들이죠. 거기다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가면서 네. 시민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런데 내 머리를 위해 탈모도 건강보험이 되긴 하겠다는 네네. MBC 대표적인 예능 PD 김영희지만은 라든지 양심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익적인 예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러한 활동을 꾸준하게 MBC PD 하시면서 쭉 해오신 분이거든요. 네. 제가 저쪽 윤석열 캠프에 갈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전화를 하고 만나고 해서 인생학 가라. 일요일 밤에 이경규와 간다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그냥 카메라 들고 네. 찾아가는 거예요. 긴장감이 흐르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각 방송사에 이제 안기부 직원이 상주하던 시절. 예. 뉴 DJ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통령 당선이 되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캐롤. 네. 캐롤 네. 김혜경 후보 부인과 네. 후보가 했던 그 작품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해돋이 행사까지 네. 부부가 나오셔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 국정단 그때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비춰져 있어가지고 형수님 우리 사모님들 만나 사모님들이 그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강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생겼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민석 김우겸 TV의 김우겸입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들어왔습니다. 빈집에 소가 들어왔습니다. 안민석 김우겸 TV 지금 두 번째인데 아주 귀한 분들이 거물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빈집에 소가 들어왔는데 소가 보통 소가 아니고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씩이나 들어왔습니다. 우선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두 번이나 카피라이터 하셨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카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정철 카피라이터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물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다른 그분은 제가 소개하기로 했는데 네. 안 오셔가지고 아마 중간에 푹 들어. 네, 그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 지난 연말에 김혜경 의원님 하시는 TV 채널에 제가 출연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된 소회 또 저희 둘이서 16년 그해 가을 국정농단을 함께 밝혔던 언론인과 정치인의 어떤 기록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연말을 맞았고 그때 이제 그 김혜겸 TV 하는 게 제가 부러워서 연초부터 같이 하자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저도 대선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유튜브가 대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국민들하고 제대로 소통할 수 없는 대선판이 되었으니까 제가 새로 따로 안민석 TV를 개설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은 아직 훈련도 안 됐고 부담도 있어서 자신도 없고 그래서
김의겸 TV에 숟가락 얹어야 되겠다. 잘 나가는 김의겸 TV가 지금 시청자가 한 90만 명 되는 걸로 소문은 그런데 실제로 어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 하는 유튜브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김의겸 TV에 제가 얹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일이 있으면 너무 고맙죠. 네. 뭐 또 추가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하기로 제가 간청을 드렸고 통 큰 김의겸 의원께서 좋다고 그랬는데 마침 또 며칠 후면 이제 정식으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친구이자 같은 이제 당원 동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케미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사실은 이 두 분은 두 분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처음이었죠. 예.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이고 이제 한 분이 누구신지는 아직 밝혀드리지 않겠는데 조금 뭐 눈치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어떤 분이 앉으실까를 아시게 될 겁니다. 조금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네. 동업. 네. 지금 두 분 사이가 불편하십니까? 여기 두 분은 저희는 뭐 예, 따로 있는 거니까. 저희는 워낙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서요. 근데 뭐 선수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동지적인 그런 신뢰가 이제 있으니까 또 이제 이런 유튜브를 또 하게 되는 또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주팔자 없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 부응해야 될 텐데 저는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니 저도 열심히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죠. 네, 최선 한번 해보. 네, 그러면 미지의 인물이 오시기 전에 우리 경철 카피라이터님 모시고 뭐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뒤에 호칭이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편한 거는 그냥 정카피. 정카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카피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셔서 지금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이걸 만드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빨리 앞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아마 네. 이게 시청자들도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 이런 명카피들을 만드셨는데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위한 카피였는데요.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만들어졌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한번 그- 옛날부터 한번 건너가 볼까요? 저는 그냥 광고인이었고요. 카피 쓰고 글 쓰고 이제 작가 겸업을 하고 있는데 뭐 정치 쪽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문재인 변호사가 정치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후배한테 듣고 후배가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형 양산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질질 끌려가서 처음 뵙고 네. 그때 이제 결심을 막 그쵸. 2011년 여름. 2011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또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변호사가 도와달라는 거는 뭐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잖아요. 1년 동안 가겠다 대선까지 이제 그런 의지 표명이니까 제가 그 일을 하려면은 집사람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데 그건 이제 1년 동안 수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허락을 득하기 위해서 좀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50년 이상을 나를 위해 살았는데 딱 1년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오케이가 떨어져서 짐 싸들고 부산 가서 한 100일, 그다음에 여의도 와서 이제 대선 캠프에서 200일. 그래서 1년을 뽑아 이제 그렇게 같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후보가 재수하는 바람에 저도 재수를 했고 17년 이제 다시 캠프에서 홍보 쪽 맡아서 카피를 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을 네. 만든 네. 정치적 카피라이터가 이재명을 만드는 일에 네. 이제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는요? 네. 아니 없었어요. 전혀 네. 없었고 한번 식사 초대를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누가 되든 나는 이쪽 민주당 후보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뭐 당장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후보가 되시라.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돕겠다. 그러니까 경선 전이었죠. 아, 네. 그때가. 약속은 경선 전에 하셨고 네. 저 후보가 된 뒤부터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신 합류를 거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합류한 거는 경선 때 합류하셨죠. 경선 때 안 했어요. 경선 때 하는 게 뭐 양쪽 다 부담스러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못했고. 그래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고 이제는 이제 뭐 도와야겠다. 누구든 도와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제가 이제 문재인 카피라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들고 이제 출마를 하셨고, 국민이 그걸 수용해 줬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정말로 열심히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막 코로나 뭐 이 상황에서도 뭐 무너진 기둥도 다시 세우고, 기와도 얹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됐고, 국격하게 세웠죠. 예, 네. 국격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죠. 세계적 위상도 네. 높아지고.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제 막 치솟고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이제 바탕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2017년 그 정권으로 돌아가면은 문재인 정권 5년이,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냥 도라미 타불이 될 것 같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또 카피도 날아가는 거죠. 나라를 날아가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합류한 게. 그래서 지금 메시지 총괄이라는 뭐 하여튼 이름으로 메시지 쪽을 뭐 이쪽 저쪽으로 돕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두 분의 관계는 그렇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2번 카피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위한 카피 하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카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네. 나누고 싶은데 지금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위해 이재명 예. 이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제 발표한 카피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슬로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PI 슬로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보 이름 앞에 붙는 슬로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서 선거 구호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두 종류를 발표를 했는데 후보 슬로건이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 이전에 아까 나라를 나라답게 네. 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그 카피에 어떤 연장선?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크게 보면 연장선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나 단계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그때는 2017년 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나라냐 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이 그 질문을 했고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문재인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슬로건으로 갔고 그걸 이제 국민이 수용을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나라는 나라다워졌는데 나는 국가는 국가다워졌는데 네. 나는 정말로 지금 힘들다. 생존이 그냥 목적인 그런 청춘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는 이제는 됐고 어떻게 보면 나라만큼 소중한 게 나잖아요. 이 나를 화두로 얘기를 끌어가면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 나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화두로 이야기를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그 슬로건들을 보면은 많은 슬로건들이 정치 슬로건들이 무슨 대통령 이런 네. 것들이 많았어요. 네. 이름 앞에 붙는 거는 그렇죠. 준비된 대통령, 네, 맞습니다. 뭐 든든한 대통령. 네. 그거는 이제 후보 목소리잖아요. 후보의 주장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프레임이 후보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시민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좋겠다. 네. 그런 세상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위해는 일반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슬로건으로 올리면 이렇게 약간 권위적인 느낌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카피를 딱 쓰고 저는 와 정말 좋다. 야 나는 정말 천재인 네. 것 같다. 막 이런 진짜 그 카피를 쓰고 나서 네. 그 뒤가 이렇게 조금 묵직한 그럴 때가 있고요. 되게 가벼울 뒷골이요. 때, 예, 네. 가벼울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김없이 쓴 느낌이 들었을 때는, 시원하게. 예, 뒤가 이렇게 좀 가벼운데 이 카피 쓰고 나서의 느낌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앞으로 제대로 하는 네. 술 건배 후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제대로. 제대로 양껏 마시자.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먼저다. 이것도 이렇게 딱 스카트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고 근데 자,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제대로. 아, 진짜. 제대로거든요, 이게. 잔을 앞으로, 잔을 앞으로는. 잔을 앞으로, 술을 제대로. 이렇게 그리고 되네요. 이게 웬만한 것을 대입하면 다 맞아요. 조금 오후에 청년 특보단 간담회를 했는데 네. 그거를 청년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어허. 뭐 어르신들 앞으로 네. 뭐 제대로 네, 이게 다 네. 앞에 뭐를 집어넣으면 음. 대충 거의 다 맞아요. 아, 특히 네. 긍정적인 그런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대로 네. 고 아까 말씀드린 후보 슬로건을 나를 위해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제대로를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건배사로도 생각을 그 했고요. 생각하셨어요? 네. 아. 그 다음에 유세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걸 하는데 앞으로 제대로가 또 유세장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 구호가 될 수도 있고 후보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재명 앞으로, 이재명 제대로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길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도 경제 제대로, 경제 앞으로, 민생 민생 제대로.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이 카피라이터가 혹은 캠프가 카피를 세상에 던져놓으면 갖고 노는 건 이제 그렇죠 시민들이죠. 거기다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가면서 네. 시민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근데 시민들이 가지고 놀려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카피가 좋은데 앞으로 제대로든 나를 위해든 나를 위해는 이제 궁극적으로 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제 오늘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내 머리를 위해 탈모인 네, 탈모인. 네. 천만이라고 그러는데 탈모인들이 내 머리를 위해 이재명 를 위해 그러니까 네네. 탈모도 그 건강보험이 되게 하겠다는 네네. 발표를 하자마자 이 탈모 이 동호회 이런 데 난리가 나요. 그들이 그냥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쓰더라는 그 나를 위해 그게 나 대신에 거기도 역시 뭐 경제를 위해 뭐 무엇을 위해 다 또 대입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일단 나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조금 그 개인한테 들어가서 내 밥상을 위해 막 이런 거였죠. 내 출근을 위해. 근데 그런 고민은 없었어요? 그 평소에 그 정철 작가님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를 위해 이재명을 선호를 당연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정말 굉장히 이거는 좀 파격적이고 좀 파격이죠. 충격이었어요. 정철 작가의 머리에서 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인이 개인의 나온다. 네. 우리가 아니라 그 머리의 그 유연성을 한번 보여주는데 특히 요즘 20, 30대 젊은이들한테는 네. 그 나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와닿죠. 이게 나라는 게 세대별로 반응이 틀려요. 네. 청년들은 20대는 나를 위해 이재명 이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꼰대 세대들은 뭔가 입으로 이건 말하기 되는 쑥스럽고. 거고 그럼 네. 우리는 뭐요? 공동체 이건 희수가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또 거부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뜨거운 삶이 너무 막 귀해서 투표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신선한 발상이 너무 좋아서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면은 이제는 프레임이 나를 위해 투표를 하는 나를 거예요.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고용을 하겠다. 그 이재명 후보가 많이 이야기하는
내가 멋습니다. 네. 아,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투표하고 내가 부려먹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20, 30대 특히 그 사람들은 그래 이런 거지.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근데 이제 우리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네. 이게 똑똑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줄 알았는데 나라는 의미를 한 2, 3일 만에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한 이재명은 단순한 대선 카피 구호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 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구호가 대한민국 정치 들어가요. 카피에 완전히 그 새로운 새로운 경지를 창출하셨군요. 근데 우리가 그새 네. 천재 정철의 의도를 우리가 아. 며칠 만에 따라간 거예요. 아니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게 보통 나를 위한 이렇게 앞에 뭘 꾸며주는 나를 위한 이재명 이게 훨씬 더 우리 어법에 익숙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나를 위한 이재명이라고 앞에 수식어로 만들면 주인공이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라고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이재명이 붙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그 한 글자의 미묘한 예. 차이점으로 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대해서 후보의 반응은 어땠어요? 나를 위한 이재명 했을 때. 지난주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보가 다른 이제 보자마자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딱 반응을 그날 기자회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흔쾌히 정말 흔쾌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카피를 100% 이 카피는 어떻게 쓰일 것이다 어떤 반응을 낳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셨구나. 직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라는 그래요? 의지가 강한 느낌을 왜 나냐고, 우리가 아니라 왜 나냐고 그런 반론 안 했어요. 정말 흔쾌히. 만약 우리였으면 되게 약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조합을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도 되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그 모호성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정철 작가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도 이런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좋은 길로 갈 확률이 크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의원들의 살아온 삶의 그 방식이 비슷했잖아요. 그죠? 우리라는 그런 그 테두리 속에서 좀 사회를 더 좋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온 분들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현대의 위대한 카피라이터가 고민해서 했겠지. 그러한 또 이제 또 의견도 있었고. 근데 그게 한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냥 정리가 됐어요.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고 다 나를 위해 사는 거. 그렇죠. 네. 내가 없으면 나라도 근데 없고 이제 누구도 없는 사는 거죠. 거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위해 살면서 가치는 자꾸 우리에 두고 뭔가를 표면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는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했는데 왜 꼭 그렇게 괴리가 있어야 되는가. 그냥 나를 한번 개인주의 왜 나쁜 거야. 우리 정카피님이 발음 모음으로 이 발음에 뭔가 상당히 좀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자 나라를 위한 나라를 나라답게 이것도 다 발음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도 나를 위해도 그렇고 사람이 먼저다 이것도 발음이 먼저 시작이 돼서 처음 듣는 그래. 제가 한겨레 신문 그 대기자다운 그런 네, 요리하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발음 하면 이게 양성으로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건데 발음도 훨씬 더 그렇죠. 명쾌하고 긍정적인 느낌도 네. 어에 굉장히 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발음을 쓰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게 그 최종 작품
이재명 경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뭔가를 이런저런 구상을 하셨던 건가요? 예, 생각했죠. 음. 생각했는데 혼자 이제 저는 작업하는 스타일이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 만나서 회의도 하지만 혼자 방에 처박혀서 혼자서 막 생각하는 게 한 8할 9할 되는데 혼자서 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메모들을 해놨는데요. 이게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발표하기 한두 달 전에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그럼 것 어느 같은데 어떤 순간적으로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까? 카피를 쓸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한 8할 9할은 그냥 글로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글을 카피뿐만 아니라 글이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를 끊임없이 조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단어와 단어를 조립할 때 늘 해왔던 조립을 해요. 익숙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문장이 되고 매가리가 없다, 진부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자꾸 다른 조합들을 해보는 거죠. 이 단어 뗐다가 이거 붙여보고 뗐다 붙였다 그러니까 글 쓴다는 작업은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는 그 단순 노동이다. 근데 그 단순 노동을 10번 하는 사람이 있고 100번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번 하는 사람이 신선한 조합을 찾아낼 확률이 훨씬 큰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인고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천재적인 재능의 결과입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본인은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예. 네. 그 전에 있었던 이재명은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건 우리 전 카페님이 관여하지 않은 예, 카피네요.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카피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 이제 이재명을 합니다라는 카피를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최고의 카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게 아까워서 그래요. 정말 좋은 카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장 시절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을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썼는데 그게 연결돼서 이제 이재명을 오랜 합니다. 역사가 있군요. 예, 이렇게 됐는데 이게 후보의 그 뭐랄까요 능력, 추진력 뭐 이런 거를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실력 있다, 능력 있다, 능력 있다, 일 잘한다.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되는데 오셨다. 네. 어우 여기까지 마무리 지으시고. 네. 이 마이크 찰 네. 네. 그 얘기까지만 할게요. 이재명은 합니다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을 정말로 잘해왔다. 그래서 후보를 여기까지 올려놨다. 근데 그게 이제 후보의 능력인데 그래, 네 능력 좋아, 네 일 잘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일 잘하는데 내가 슬리퍼 신고 투표소까지 가야 해? 꼭? 나랑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능력을 내 효능감으로 좀 가져오자. 네네. 그러니까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뭔가 혜택을 얻는 느낌. 그걸로 조금 더 옮겨놓자, 효능감 쪽으로 옮겨놓자는 게 이제 나를 위해라는 슬로건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고요.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이재명을 합니다는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자연스럽게 한동안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고 나서 시민들이 받은 카피는 시민들이 쓰면은 계속 살아남는 거니까. 그럼 이게 3월 9일까지 계속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더 바뀝니까? 그것도 저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하면은 가는 건데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바뀐다거나 혹은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좀 싫다 하면은 당연히 또 바뀌죠.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 이거는 계속 끝까지 갔던 거죠. 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고요. 나라를 나라답게. 그거 쓰고 나서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자꾸 후보가 어디 가서 자꾸 나라다운 나라라 그래가지고 그 애를 먹었는데. 자, 네. 보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아까 제가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고 빈집에 소가 들어왔다.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고 보통 소가 아니고 황금 송아지다. 두 번째 황금 송아지입니다. 네, 우리 쌀집 아저씨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네.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것은 전무후무하고 네. 지금 처음이죠, 그죠? 예, 예. 아마 앞으로도 모이지 마세요. 네. 두 분은 그 전에 아시던 아, 사이인가요? 예, 예. 아, 아니, 네. 그 전이라는 게, 뭐, 이 자리 전. 그러니까, 결심하셔서 우리 캠프로 오신 후부터 계속 네. 그렇게 아하. 제가 그 캠프에 이제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왔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시 총괄이라고 딱 있는데 저건 뭐지? 근데 저건 뭐지? 근데 내가 이 홍보 소통을 하면서 메시지 총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내가 할 수는 없는데 이 총괄이라는 이 조직이 있어서 보니까 정철 카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정철 카피를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야 이제 소통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네. 스테이지로 앉아라시죠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 정말 근데 그게 저는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딱 뵙고 소주 한 2잔 들어가면서 30분도 안 돼서 아 이분은 진짜다. 이런 이 감성을 가지고 그 감성을 이렇게 메시지 이 카피로 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전문가이자 감성 솔직하고 막 저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두 분 모두 네. 그 사모님들에게 거의 보섬처럼 아. 그런 이제 이 국종 관계고요. 네. 두 사모님 그러면 모두 또 허락을 득하셔서 지금 오신 거겠네요. 그리고 두 사모님 모두 네. 희한하게 네. 정치인 안민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정카피를 만나러 간 날은 내가 정카피를 만난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근데 안민석 의원을 내가 만나러 간 날은 아침에 내가 여보 나 오늘 저녁에 안민석 의원 만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 깜짝 이 반응이 아주 놀라운 거야. 어머 내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 작가님도 팩트 체크 해주세요. 지난 2016년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그 되게 그 추적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딱 그 중심에 있었으니까 네. 너무 좋아하죠. 두 분 사모님이 두 분을 보면서 네. 흔히 그 하늘 아래 태양이 되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두 전문가가 있으면은 절대로 이게 물과 기름이야. 맨날 부딪히고 그러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완벽하게 잘 맞아요. 정말 이재명 후보가 보면은 지정 생존자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본인의 능력도 출중하지만 운이 기막히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우리 김 PD님은 네. 이재명 후보를 언제 처음 보신 겁니까? 송영길 대표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서 네. 제가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이걸 제로에다 놓고 생각을 해야 돼. 그전에는 이미 저쪽에서 네, 먼저 제안을 제안을 받으셨다면서요. 받았기 때문에 네. 인간적인 도리상 네. 저쪽과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송 대표를 만났는데 송 대표와 그날 밤에 허심탄회하게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이걸 반반 50대 50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 번 더 만나고 한 3번째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졌죠. 마음이. 예, 네, 그 진심에 제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후보를 한번 만나 뵙고 그리고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4번째 날 밤에 송 대표와 이 후보와 제가 만났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네. 다른 관점에서 김영희 PD님의 그 결정 과정을 제가 이해를 하는 게 MBC 대표적인 예능 PD 김영희지만은 사실 그동안 작품 한 걸 보면은 느낌표라든지 양심 냉장고라든지 쌀집 아저씨 이런 것들이 공익적인 예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어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러한 활동을 꾸준하게 MBC PD 하시면서 쭉 해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명희 PD의 어떤 철학과 가치는 그래도 민주당도 부족하지만 국힘보다는 우리 민주당하고 훨씬 더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본인의 저변에 있는 그런 어떤 정서, 철학과 가치, 그게 이제 맞닿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좀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게 사실 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렇죠. 일관되게 해오신 예, 작품들이 예, 다 예. 그 공통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분들이라 그런지 제가 그 저쪽 윤석열 캠프에 갈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전화를 하고 만나고 해서 이 생각하라. 아, 주변 다 뜯어 말렸군요. 예, 막 뜯어 말리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밤 10시만 되면 술이 취해서 항상 전화를 해요. 형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매일 밤.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김영희라고 하는 인물이 주변에 어떻게 비춰졌는지가 나타난 거네요.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살아온 길이 이 바닥이 맞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송영길 대표한테 우리 김 PD님 모셔온 과정을 좀 들었었는데 여러 PD님들이 네. 전화를 우리 송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영희를 뺏기면 큰일이다. 그러니 저쪽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 그러니 빨리 가서 막고 데려와라. 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 이기는 선거는 특히 총선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대선 같은 이 선거판은 몇 번의 어떤 감동의 변곡점이 있어야지 이기거든요. 그 변곡점 중에 하나가 정치적 카피라이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김영희 PD가 들어왔고, 각각 들어왔지만은 두 분이 한 쌍의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이것이 계속의 그런 그 감동의 변곡점을 주면서. 하여튼 우리 김영희 PD님 오셔서 저는 옛날 그 DJ가 뉴 DJ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통령 당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멜빵도 이제 메고 그동안 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그 탄압받던 시대에 어떤 강력한 투사의 이미지만 남아 있다가 그때 이제 우리 김 PD님이 카메라 들고 네. 그렇죠. 일요일 밤에 네. 이경규가 간다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그 코너의 컨셉이 기습 인터뷰입니다. 네. 그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분을 사전에 미리 조율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 들고 예, 찾아가는 거였죠.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만 해놓고 만약에 찾아뵈면 이러이러한 질문에서 이런 걸 끄집어내면 시청자들이 좋아하겠다. 라고 그 리스트를 이제 수십 명의 리스트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김대중 그 당시 총재가.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 야당 투사에 가까운 분이라 저도 사실은 선뜻 출연시키기가 좀 힘든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렵게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일산에 예. 네, 그래서 저도 거기 기억납니다. 가서 카메라를 무조건 그때 막 긴장감이 흐르고 봉고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6시에 나오신다는 거 알았어요. 항상 그 일산 호수공원을 한 1시간 산책을 두 분이서 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 딱 5시 반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밀려오고 이 봉고차 안에 모든 스텝이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각 방송사에 이제 안기부 직원이 상주하던 시절이에요. 네. 예, 상주하던 시절.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내용을 체크를 하던 안기부에서 그런 시절인데 저도 모르게 이제 스스로 검열을 하는 거지. 이게 방송이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는 이제 이경규 같은 경우는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정치적인 최대 거물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미리 조율도 안 하고 왔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이제 걱정도 들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 카메라를 들이밀었는데
너무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인서 저 일요일 밤에 김영희 PD인데요. 일요일에서 찾아와서 일요일 밤에서 녹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경규 씨가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경규 씨 아세요? 그때 왜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 주셔가지고 네. 한 시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네.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낀 게 그 다음날 시청률도 물론 50% 가까이 나왔지만 그 모 개그맨이 있어요. 중견 개그맨이 복도를 가는데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김 PD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봤어. 예. 나는 김대중이 빨갱이인 줄 알았어. 근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더만. 고마워. 쌀집 아저씨야?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미지 바꾸는데 성공을 했구나. 네, 네. 예. 사람이네. 예, 이렇게. 예. 그런 면에서 네. 그 이번 크리스마스 캐롤, 네. 그 캐롤 네. 김혜경 그 후보 부인과 네. 그 후보가 했던 그 작품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은 굉장히 어떤 저돌적이고 추진력 있고 돌파력 있고 강한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두 분 아세요? 이재명 후보가 부끄러움을 잘 탄다는 거, 샤이하다는 거. 이재명 후보가 샤이하다라고 하면은 의외일 거예요. 그 안동 산골 소년의 그 그러니까 정서가 이제 남아있나 보죠. 그러한 대중에게 비친 이재명의 이미지하고 샤이하다는 거하고 너무나 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캐롤 그 작품은 아주 히트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의도하고서 작품을 만드신 건가요? 예, 의도했죠.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이제 와가지고 몇 번 뵙고 얘기하는 거 보면 부드러운 면도 있고 네. 유머러스한 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이 다 있는데 대중에게 비치는 면은 한쪽만 자꾸 강조가 돼서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 거예요. 김 PD님도 직접 뵙기 전까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그래서 근데 직접 만나보니, 그 만나보니까, 술자리에서 만나보니 예, 딱.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러면은 재미도 있으시고 네. 예, 뭐 농담도 하시고 네. 잘 웃으시고 네. 근데 TV에서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졌을까? 왜 크리스마스는 모든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막 네. 이런 즐거운 분위기가 날이니까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코로나도 좀 코로나로 어렵지만 오늘 하루만큼 좀 즐겁게 지내시라라는. 왜냐하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네. 그 명분을 깔고 그걸 하니까 너무너무 이 녹화에 임하는 분들도 편하고 저도 연출하는 게 좀 편하고 그게 돼서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그 부드러움, 네. 친근함 그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 국정농단 그때 이미지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비춰져 있어가지고 형수님 우리 사모님들 만나 사모님들이 그래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강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생겼네요. 들어요. 근데 근데 정말 제가 이미지 연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캐롤 그럼 한번 하셔야겠네요. 우리 저 산타클로스 복장 입고. 근데 그 김혜경 여사 부인, 네네. 부인하고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네네. 되고 있다. 말하자면 안동 산골 소년의 어떤 투박함과 촌스러움이 있다면 김혜경 여사는 좀 도시 소녀의 좀 세련됨과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약간 또 이렇게 타박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게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제가 딱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 혹시 김모모 씨를 좀 의식하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전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그걸 만들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 좀 들려오다가 이번에 그 해돋이 행사까지 네. 부부가 나오셔서 했잖아요.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네. 그 처음에 그 캐롤을 만드는 것도 부부 캐롤을 혼자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부부가 나오시면 좋겠다 해서 부부가 나오고 현장에서 보니까 케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다정하고 서로 친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많이 보여드렸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해돋이도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해돋이니까 그 연초에 신년 해돋이를 하면 부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자연스럽게 이제 나오시게 해가지고 그걸 보게 하고. 또 후속편을 또 생각하고 계시겠죠? 네,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것. 저 김영희 PD님은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일을 시작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별 경험이 없으신 거죠? 예,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정철 카피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이 겪어보시고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도 두 분의 차이점. 카피라이터로서 네. 그 뭔가 이 카피를 뽑아낼 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차이점. 제 느낌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창호 프로 바둑기사 이창호. 바둑기사 이창호. 네. 이재명 후보는 이세돌.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창호는 정말로 엄청난 절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다는 사람이 그렇죠. 이창호인데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반집하는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그러니까 막 팍팍팍 치고 나간다거나 신수를 막 둔다거나 이게 그렇죠. 아니라 네. 정수만 또박뚜벅 떠서 이기는 사람이 이창호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런 그렇죠. 스타일인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이세돌은 그 정석을 거부하고 자기가 막 신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엄청난 상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라기보다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이게 좀 이재명 후보의 뭐 이런 추진력이랄지 돌파력 이런 거하고 좀 닮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잘 분석하셨네요. 파격적이고 네, 약간 이단아 면모도 보이는데. 네. 이제 좀 마무리 이제 시간이 돼 가는데요. 이제 제가 우리 그 오산 지역에 이재명 캠프 선대본을 꾸리면서 세 분의 청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어제 제가 맛있는 걸 사주면서 오늘 두 분하고 같이 유튜브 하니까 청년들이 좀 묻고 싶은 거 한번 정리해봐라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정철 작가님께 그러니까 2030이 이번에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직 이제 결정하지 못한 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금 계층인데 아직 그 결정하지 못하는 또 선거도 이거 할까 말까 그런 고민 중인 2030 청년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그 카피 한마디. 이 카피는 제가 우리 슬로건 발표 때 맨 마지막 문장으로 썼던 게 있는데요. 이재명을 위해 이재명을 지지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이재명을 지지하세요. 뭐 이런 두 줄짜리 카피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역시 청년들이요. 그대를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하지 말고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우리 그 PD님은 네?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던져주고 싶은 또 힘들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에게 위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렵지만 또 세상은 어떻게 사라지는 거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버텨나가면 그것도 뭐 카피네요. 두려워 말고 앞으로 제대로. 세상의 모든 말이 카피이고 앞으로 제대로 딱 하면은 얘기가 됩니다. 아주 잘 뽑아내셨어요. 좋습니다. 그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앞으로 제대로. 사실은 앞으로 제대로보다는 나를 위해 이재명, 나를 위해라는 말이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다. 결국에 카피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애걸복걸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민한테 던져지면 시민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갖고 놀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심플하잖아요. 뭐 나를 위해
네. 예, 나를 위해 이재명 기억하기도 쉽고 우리 그럼 김의겸과 안민석 TV를 위해 이 TV 제목 장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약간 저 너무 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모님한테 지금, 열심히 또 술 따라 아까 뭐 세 개인가 네,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 좀 다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세 개가요. 세 개가 뭐였나요? 뭐가 네.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앞으로 의겸 제대로 민석. 아 이게 너무 좀 유치하고 나를 위해 TV. 그다음에 정치 쌀가게. 그게 뭐 앞으로 2달 하고 말 거 아니니까 네. 제가 오다가 이게 그게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이름은 이런 거예요. 불과 두석. 두석. 아, 두석 네. 밖에, 네. 300명 중에 불과 두석인데 네. 이게 10배, 20배 뭔가 영향을 미치는 야. 뭐 그런 방송이 되겠다 뭐 이런 거고 굳이 이제 김의겸, 안민석 이름을 뭐 어떻게 넣는다면은 김의겸의 의하고 안민석의 석하고 해서 의석 2개.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다면. 오, 야. 그러니까 작지만 뭔가 크게 생기는 야, 역시, 그런 역시. 생각. 역시, 역시 차이가 있군요. 이게요 굉장히 좋은 콜라보인 게 네. 이들도 초선 5선이지만은 진짜 역사적으로 좀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16년 그 정유라 네. 그 입시 비리, 학사 비리를 한겨레 기자, 국회의원으로서 서로 콜라보 해가지고 우리가 특종 몇 개를 만들어냈거든요. 같은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수에 상관없이 이걸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고 두 분도 네. 이 당대의 위대한 이 천재 두 분이서 이렇게 콜라보를 이 콜라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동업은 어렵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저 잡복은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2부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